한참 정말 힘들었을 때 다음날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약물에 대한 심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몰핀을 쓰면 말기 암 환자들이 쓰는 용량을 썼을 때 나올 법한 증상, 장이 멈춘다던가. 그러다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요법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혼자 이제 막 알아봤죠. 그리고 이제 무작정 이제 하시는 분 찾아가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통증이 실려가지 않을 통증으로 낮아졌고요. 경련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 라벤더 넣고 뭐 넣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 누굴 선물했는데 애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자고 밤에 항상 잘 때 깨우고 힘들었다는데 그렇게 아로마가 그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초점이 뭔지 알아? 뭘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이 자기 삶에다 정성을 들인 사람. 완전히 그게 엑설런스야. 예를 들면 옷을 그냥 구겨진 채로 입어도 돼. 근데 저 사람은 다린 옷을 와서 구겨진 거랑 처음부터 그냥 꾸깃 탄 거 입고 나온 거랑 다르거든. 근데 저 사람은 저 옷을 한번 손질을 다려서 입고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보여. 그러면 그 사람한테 누가 함부로 안 하지 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 우리가 애들 데리고 어릴 때 데리고 놀러 나가서 엄마들하고 여러 명 모여 있어도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경진아 저 집에 유치원 갔다 올 때 됐다 너가 좀 데리고 와 뭐 이렇게 애를 자꾸 시킨단 말이야. 내가 어느 순간에 다른 엄마들이 경진이를 불러.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나부터 출발한 거거든. 근데 내가 나한테 대접하는 것도 똑같아. 자기 물건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람한테는 그 물건 아무렇게나 있다가 안 돌려주고 이러지 않거든. 그런데 저게 너무 그게 혁명이라고. 그것도 레볼루션이야. 그게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뭔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한번 나한테 확 질문이 들어올 때 그때 한 번씩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론도 좀 하고 가출도 좀 해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조론 자체가 끝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진짜 말하자면 안 겪은 사춘기를 한번 겪어봄으로써 이 시소가 균형을 잡듯이 그렇게 반항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중간을 잡아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반항은 나쁜 게 아닌 것 같아. 건강한 거지. 반항도 못하고 있는데 내 상태가 문제인 거지. 이거 아까 밑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밑에서 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어? 네. 누가? 저요. 갔다 그랬어요? 왔어요. 아니 아까 여기서 듣는데 아래층이 막 유쾌하게 그래서 내가 아우 내려가 보고 싶다.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소리가 커졌나 모르겠네요. 아니 뭔가 굉장히 네. 유쾌했었는데 네. 그 저런 얘기하면서 유쾌했다고요? 네, 모르겠네요. 그러셨어요? 네.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된지 몰랐는데 어느새 한참 됐네요. 벌써 몇 년이지? 그렇게 혼자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한 7년이 넘었어요. 졸혼? 아니죠. 이혼? 갔다 온 거죠. 네. 이혼이 조론이잖아요. 아니죠. 다르죠. 졸혼은 다르지. 졸혼은 이혼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요? 모든 관계를 끊는 거지. 제가 몰랐네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분보다 많아요. 네. 참 요즘은 정말 네. 물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판단했다가는 네, 40대 중반이에요. 어머. 네. 결혼도 좀 늦게 한 편이야. 30대 중반에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선, 이거 아닌데. 네. 결혼이요? 네. 이 사람하고는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있었는데, 그냥 오래 만났고, 뭐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 뭐 별거 있겠어.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고, 나이가 점점 차가니까 이 정도쯤에는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계속 밀고 가도 될까? 뭐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긴 세월 연애할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그러니까 제가 못 본 거겠죠. 근데 결혼함과 동시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정말 짧은 기간을 살았고 그 기간만큼 별거를 했고 그 기간 동안에 고민을 하면서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기간이 저한테 되게 힘들었지만 결정을 딱 내린 순간서부터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구나. 마음의 어떤 미련이 요만큼도 안 남는 상태가 됐었어요.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부터는. 근데 이제 다 지나고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아, 저 사람이 왜 그랬겠다. 아, 어디가 얼만큼 힘들었겠다. 이게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랬다 손치더라도 아, 그걸 내가 수용해 줄 수는 없어. 그런 행동을. 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살 수는 없어. 이거는 똑같지만 아, 왜 그랬겠다. 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다. 저 사람이 많이 참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잘 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했다. 제가 저를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함께 했으면 진짜 제가 많이 마음가졌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제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하겠지만 그 시기와 맞물려서 건강이 안 좋기도 했어요. 심각하게 불면증이 왔었어요. 몸이 잘 회복되지도 않았고 수면의 문제가 너무 심하게 와서 병원 치료를 제가 제 발로 가서 선생님 저 좀 재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도 같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별거를 하게 됐고 그 시간에 정말 되게 전쟁 같은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잠이 돌아오고 아, 나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 즈음에 몸이 너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그 모든 것들이 빵 다 터졌나 봐요 그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심각한 두통이 왔었어요. 그게 너무 심해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가서 온갖 검사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 두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신의 통증으로 이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검사를 하면서 몸이 더 많이 망가졌거든요. 네. 이게 이유를 알 수 없으면 5만 가지 검사를 해요. 근데 제가 또 약물에 대한 심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제 증상에 맞는 약들을 그냥 써보면서 그 증상을 잡을 수 있는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요. 근데 그 약들로 인해서 제가 더 많이 건강이 상했어요. 네.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진단이 처음에 막 이거일까? 아닐까? 이거일까? 아닐까? 계속 병명이 말도 안 되는 증상이 정반대인데도 이건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척추관 협착증이다.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강직성 척추염이 정반대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왔다가 증상이 너무 다양하게 표출이 되니까 제가 1kg를 걷지를 못하고 몸에 심한 강직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마지막에는 제가 찾다가 그 약들을 쓰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잘 몰랐고 근데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었고 내 몸이 많이 망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마약성 진통제 정말 그런 것들을 썼을 때도 남들하고 다른 증상들이 예를 들면 뭐 몰핀을 써요. 몰핀을 썼거든요. 근데 몰핀을 쓰면 말기 암 환자들이 쓰는 용량을 썼을 때 나올 법한 증상들 장이 멈춘다던가 뭐 이런 증상들이 저는 작은 용량에도 오는 거예요. 약을 정말 조심해도 써도 정말 너무 많은 증상들이 나와서 증상을 잡으려다가 사람을 잡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통증을 잡지 못하는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몸의 신경 이렇게 신호들이 많이 망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작은 자극에도 말도 안 되는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다, 뭐 섬유근육통이다, 뭐 5만 가지 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것도 의심되고 뭐 류마티즘 검사도 진짜 여러 번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제가 이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이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전신에 강직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참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정신을 잃고 전신에 경련이 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마치 뇌전증하고 비슷한 증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치료 자체가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원인 불명의 뇌전증이라는 진단까지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그때는 몸을 그냥 셧다운을 시키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 약을 써요.
진정제, 무슨 제팜 뭐 이런 류의 진정제를 쓰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 저는 남들은 겪지 않는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기억이 아예 없어져요. 제가 어떻게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통으로 이렇게 순간순간 몇 시간, 뭐 하루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기억이.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러다 죽겠다. 근데 그 즈음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병원에서는 2년 넘게 그렇게 병원 의사 말만 듣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이게 뭐지? 근데 제 스스로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 죽겠다. 아, 이렇게 죽나? 아파서 죽나? 똑같겠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죽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다른 방법은 뭐가 있지? 이러면서 대체 요법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치유로 내가 내 몸을 좀 고쳐봐야겠다. 못 고쳐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어차피 병원에서 손들었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거든요. 오랫동안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 몇 줄 읽으면 이렇게 머리가 아파오거나 통증을 참으면서 뭔가를 계속하면 이게 그게 더 심해지는. 만약에 병원을 가서 약이 들었다면 정말 자주 실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실려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하루아침에 그냥 병원을 다 끊고 네. 그냥 누워서 유튜브를 듣고 네. 제가 읽을 수 있을 때는 뭔가를 찾아보면서 읽고 힘이 날 때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방도 시도해봤어요. 근데 한의원에서도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은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수가 없겠다. 근데 한 양방을 다 하시는 선생님이었고 한의사와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모아서 교육을 하시는,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서 갔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겠어요, 여기저기를. 근데 거기서도 못하겠다. 그래서 다 거절을 당한 거죠, 저는. 네. 그러던 중에 자연치유를 하고 계시는 오랜 시간 동안 하고 계셨던 약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카이로프래틱,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의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분이 에센셜 오일로 보조로 그걸 쓰셨어요. 에센셜 오일이 뭐예요? 아로마 오일. 그러니까 식물의 각 부위에서 추출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우리 고로쇠물 이렇게 먹잖아요, 받아서. 네. 그런 수증기 증류에서 추출한 것도 에센셜 오일이고요. 뿌리에서 추출하기도 하고 꽃에서 추출하기도 해요. 우리 너무 흔하게 알고 있는 레몬 껍질에서 추출한 거 아까 드셔보신 것도 에센셜 오일이고요. 식물이 고유의 그 오일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추출을 해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치료 때 처음 접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 오렌지, 페퍼민트 이런 걸로 처음에 이게 뭐야 이러고 시작하시는데 저는 프랑킨센스라는 오일, 그게 유향이거든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뭔지는 알죠. 유향과 모략 할 때. 네네. 그 동방박사 세 명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가져갔던 선물죠. 네. 근데 저는 그 오일을 제 치료를 할 때 썼었는데 정말 이완이 안 되고 강직이 돼 있었던 몸이 그걸 썼을 때 이완이 되더라고요. 카이로프랙틱 할 때 에센셜 오일을 같이 썼다는 거죠? 네네. 그 치료를 할 때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고, 그러니까 오일이 있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항상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궁금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연치유에 대한 그 약사님을 만날 그 즈음서부터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임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의학계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중한 환자들이
찾아가서 그걸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걸 왜 찾아가서 할까? 어떤 거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혼자 이제 막 알아봤죠. 그리고 이제 무작정 이제 하시는 분 찾아가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음식으로 기반, 자연치유 그쪽 하시는 분들이 다 음식으로 하시거든요. 음식으로 만든 건강 보조 식품? 왜냐면 저는 영양제도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의학 치료도 했었어요. 근데 주사를 맞을 수도 없고 없으니까. 영양제를 먹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쪽의 프로토콜 표준 치료로 되어 있는 것들 저는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자연치유 그 음식으로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약처럼 보조식품으로 만드시는 그런 제약회사 그 회장님도 만나게 되고 그 약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약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같이 먹고 에센셜 오일도 같이 사용을 한번 해보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저는 에센셜 오일을 써도 남들하고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적은 용량을 쓴다 그래도 너무나 큰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진다거나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맡을 수는 있었어요? 그 심한 사람 못 맡 거의 쓰러지던데.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그 레벨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그 향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맞아. 맡을 수 있는 오일의 가지수가 몇 가지가 안 됐어요. 애기들도 심한 애들은 발작적으로 반응해. 맞아요. 그래서 발작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맞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당연히 성인이니까 절반을 썼는데도 저는 이제 그렇게 반응들이 오고 향을 맡기만 해도 이런 네, 일정 향에 왜냐하면 향을 맡기만 해도 그게 뇌로 전달되는데 그게 너무 전달력이 빠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향기나 막 맡는 게 굉장히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인공적인 합성 그런 물질들을 그게 바로 뇌로 가거든요.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몸으로 직접 겪은 거죠. 그리고 이 경련의 증상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오일들을 썼을 때 정말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러니까 소화내전증에 쓰는 쓰이거든요. 그 오일이 그 오일이 뭔데요? 코파이바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콤, 코파이바. 코파이바. 그러니까 의료용 대마 오일 같은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옛날에 그 해외에서 네. 그 이렇게 근육 위축증 관련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못 겨는 사람인데 대마 딱 하고 나니까 맞아요.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는 네, 사람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엄청 파워풀해. 네. 그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호르몬도 관여하잖아요. 네, 맞아요. 오일의 왕이에요. 어. 거기는 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오일을 써야 되지라고 모를 때 그냥 프랑킨센스 쓰시면 웬만하면 다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향, 뭐 피부 바르는 거랑 뭐 향 둘 다 써요? 아니면 향으로 다 맡기만 해요? 써도 돼요. 먹어도 되고요. 먹기도 그거는 네 발라도 되고요. 향을 맡아도 돼요. 어쨌든 그런 성분들이 뭐 그 신경계나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맡았을 때, 그다음에 먹었을 때, 발랐을 때 흡수되는 거라 그랬나?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된다거나 이제 먹었을 땐 소화가 되는 거고 피부로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네. 향은 이제 뇌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아요. 네,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왜 그때 그 자궁 내려앉았을 때 그때 여기 이분 선생님이 그 현진 쌤이라고 신청해서 오셨었잖아. 네. 그분이 이제 선생님 아로마 제가 도움을 주실 것 같다 그래서 간 거였잖아. 근데 그분이 이제 아로마로 마사지도 하고 향도 맡았고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갖고 되지 않고 에너지를 빨리 끌어내서 그 빈 캡슐이 있거든. 맞아요. 그 빈 캡슐에다가 거기서 넣으라는 대로 조제를 해서 뭐 몇 방울, 몇 방울, 레몬 몇 방울 이렇게 갖고 넣어서 그걸 캡슐을 계속 먹었어. 그래서 그 회복이 된 거지. 효과가 어떻게 났어요? 에너지가 나지 사람이. 힘이 난다? 왜냐면 심장 방광 기운이 아예 그쪽 근육이 아예 풀어졌기 때문에 내 장기를 못 잡고 근육이 바로 빠진 거잖아. 네. 그게 장기가 탈출한 거잖아. 그런데 이게 사람이 너무 이렇게 필요해지고 힘이 들면은 내 장기도 못 잡고 있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초롱초롱하게 해주는 거지. 근육도 제대로 잡고. 그러니까 에너지 팔다리 밸런스를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데 이 속근육도 그렇게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진이 다 빠졌다고 그러잖아. 그 진이라는 게 에너지인 것 같아. 정말 놀라운 임상들이 방송에 쓸 수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의학계에선 말도 안 된다고 할 거고 그렇지. 이렇게 할 거지만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저도 거기서 얘기 네. 진짜 임상 많이 봤지.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그 임상이에요.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통증이 그러니까 실려가지 않을 통증으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불수의근까지 강직이 와요 다. 그러니까 내부 그 장기에 네, 꽉 조여들거든요. 그리고 등 쪽이 이렇게 완전 강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증상들이 너무 현저하게 많이 없어졌고, 근데 일단 경련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이게 통증 환자들이 가장 좀 심리적으로도 회복하기가 힘들고 삶을 지속해 나가기가 힘든 게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통증이 없을 땐 정상인 같거든요. 근데 통증이 심해지면 굉장히 아픈데 그 아픔을 이해받지 못해요.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게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가족도 못해요. 근데 나조차도 내가 좀 통증이 줄어들었을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시도했다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통증이 올지 예측할 수가 없고 이게 통증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매번. 이제 그러면 무언가를 하는 게 해도 되나?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조심하게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도 아파지거든요. 스치기만 해도 아파져요. 이제 그러면 온갖 약을 먹어도 안 나아져요. 근데 그 약으로 인해서 그 약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먹는 약들이에요. 제가 부작용이 많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약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약들이 계속 늘어나. 그 다음에는 마약성으로 이제 진통제들을 이제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용량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삶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근데 의지는 있잖아요. 근데 못하는 상황들 계속 끝없는 좌절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게 저도 만약에 약이 잘 들었고 뭔가 이게 그런 표준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도 헤어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계속 네, 계속 네, 지속하죠. 네. 거기에 매달려 있었을 것 같아요.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잠깐이라도 그걸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었지만 제 몸이 그랬던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약을 더 이상 먹지 않아. 네, 못 먹었고 이게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했었던 거지만 그랬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의사들이 포기했어서 제가 저랑 대화를 너무 많이 했어야 됐어요. 네. 저와의 그런 대화들을 진짜 많이 했었어야 돼서 이게 남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 거거든요. 말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그 시간이 없었으면 회복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혼자서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랑 같이 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가족들의 그 눈빛을 자기가 살피느라고 그것까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성격상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아플 수 없는 거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19 실려갈 때 자기가 신고한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의식이 없으니까 응급실에 가면 가족들이 의식이 없는 불려와요. 상태로 가는 거야. 네.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길바닥 같은 네. 데서도 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때 그러니까 한참 정말 힘들었을 때 다음날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분위기가 좀 아니에요. 네. 아무도 못 먹고 있네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네. 눈물이 어떻게 안 날 수가 네.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아로마가 계속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방법이 없어서 매달렸던 거지. 음, 만약에 저한테 다른 방법이 있었다 못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어떤 오일도 막 이것저것 써보니까
감당이 안 됐던 상황들이 이제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일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다 중단하고 한 3개월을 끊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진짜 신생아들한테 쓰는 용량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발바닥에서부터. 심장에서 가장 먼 먼 데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걸 5개월, 6개월 물론 다른 것도 같이 병행을 했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치유 그 이제 음식으로 하는 그런 약들 마시는 거. 그러니까 뭐 씹는 것도 막 못 넘기고 거기서도 제가 못 먹는 것들이 있었어요. 음식으로 만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환 종류의 것들은 이 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첨가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또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아먹을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물에 타서 막 그렇게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일도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진짜 요만큼씩 늘려가면서 발바닥에다 썼어요. 그러면서 많은 증상들이 그때 저한테 있었거든요. 온 몸에 각질이 정말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없을 만큼 떨어졌었고 피부가 다 터져 나왔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아로마 쓰고. 네, 아로마 쓰면서 그 소량에도 그렇게 몸에 변화가 와요. 엄청 파워풀해요. 그러면 네. 그런 건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그게 이제 몸에 몇 년간 쌓여있던 약물이 이제 해독되는 거. 그다음 그런 과정에서 나올 곳이 없으면 제가 이제 신장이나 간 기능도 원활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을 잘 시켜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면 피부를 다 터져 나와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잘 수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터져 나왔었어요. 포진이 생기고 터지고 진물이 나고 가렵고 이 가려움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아토피 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터져 나왔었어요. 중심부를 주변으로 해서. 특히 여기에 집중돼요? 네,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나오는 부위는 사람마다 달라요. 본인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곳으로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 옆 라인 쪽으로 해서 이 뒤쪽하고 이렇게 다 터졌었어요. 머리 두피까지 다 그렇게 터져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장이 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게 내 장이 멈추고 있구나, 나 이대로 가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장이 멈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었어요. 병원 치료를 하면서. 마약성 진통제 대표적으로 증상이 장 운동이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몰핀 한 번 맞으면 보름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러면 관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또 오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응급 증상, 우리 소위 말하는 혈변, 아니면 점액질, 하얀 점액이 나오는 뭐 회색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진짜 큰 문제가 담관 쪽이 막혀서 뭐 암이 생기면 그런 변을 본다더라. 뭐 어디에 뭐 암이 생겨서 이게 심해지면 그런 혈변을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겪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내 몸에 좋은 사인일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순간순간 불안해질 때도 있었어요. 심할 때 설사를 계속 한다거나. 그래서 수액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다. 전 수액도 잘 못 맞는데 그러면은 못 맞으니까 응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거나 진짜 혈변이 너무 심하진 않은데 너무 장기적으로 좀 길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계속 몇 달 이상 간헐적으로 계속 그 기간을 생각하면 거의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이에요? 몇 년도? 2017년서부터 그냥 그렇게 계속 좀 정말 심했던 때가 2019년, 2020년 초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심하게 정말 그렇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넘기지. 네, 그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이렇게 폭풍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한 번씩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시 보고 흘려보내고 이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기력을 좀 찾고 뭔가
내가 밖으로 나가 볼래 하는 그런 기력이 근데 저는 그때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했어요. 제 상황에 맞게 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상황에 맞으려면 쉬어야 됐었죠. 네, 근데 저 혼자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그게 저를 살린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놓고 있었으면 마음껏 아파 음. 그랬으면 또 못했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고 맨발로 걷기가 되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 변화, 이 바닥이 딱딱한 곳에 제가 일어서 있으면 전신에 강직이 왔거든요. 좀 차갑다 그러면 막 강직이 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왼발로 이렇게 풀 이렇게 흙 위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거서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앞에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햇빛 있을 때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살살 걸어봤다가 또 그냥 앉았다가 그걸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또 괜찮아지게 되고 요만큼씩 회복됐었던 것 같아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에너지가 나를 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느낌을 받으시면 그게 진짜 감격스럽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결감이 강해지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연하고 내가 하나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아 나는 자연의 일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가 느껴지고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그 순간이 주는 감동 그런 게 있어요. 충만함. 네.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를 지금 한 5년 차? 네. 와. 네. 맨발 6년 차? 걷기 좋아요. 네. 맨발 걷기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느낌이 무슨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오늘 막 아로마도 나오고 네. 뭔 소리야? 맨발 걷기 왜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가시는 네, 거예요 여기? 네, 네. 이제 사이비로 가는 건가요? 사이비로 네. 또 네. 방향을 트셨네요. 이렇게 되겠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저도 특히 유럽 쪽 의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로마 네.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는 그거 거기서 파워풀해. 네, 되게 길더라고 이야기가. 맞아요. 네. 프랑스에서는 약국에서 약처럼 조제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유럽 나라들이 네. 전통적으로 그런 브랜드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이미 하고 있다가 제가 인지한 건 원래 많이 했었는데 현대에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한 1, 200년 사이에 없어졌 약간 많이 이렇게 뭔가 줄어들어. 이렇게 네. 했지만 여전히 하고 있고 그래서 독일 사시는 분들이 똑같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허브 이야기 네. 차 네. 아니 실제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독일에서도 특히 그런다잖아. 맞아요 그런 이야기 하고 그 우리 갭스 책에서도 이미 너무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약간 이야기는 사실 지금 이제 현재 주류 의학 패러다임 안에서는 이제 낯설겠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긴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맨발 걷기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효과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저도 실험 삼아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말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이런 전자의 흐름들 같은 게 의미가 있을까? 또는 미생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떠나서 저는 최소한 딴 건 다 못 믿으셔도 발을 땅에 닿을 때 엄청나게 많은 감각이 깨어나고 이 신경계들이 되게 많은 곳에 연결돼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화장실 잘 가기도 하고 네. 밤에 더 잘 자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냥 우리 지압하잖아요. 발에 있는 되게 많은 신경계들이 계속 자극될 때 결국에는 그것들이 내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내 평안함 어떤 이런 것들이 신발 신고 걸을 때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산길 흙 있는 네. 길 걸을 네. 때 특히 더 장애물 많은 길 걸을 때 그것들이 주는 뭔가 치유의 힘이 지금 느껴지고 아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저런 분들이 맨발 걷기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맨발 걷기 이렇게 열풍이구나. 근데 인공적으로 깔아놓은 길보다는 네, 원래 흙이었던 맞아요. 그런 길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고 밑에 시멘트 깔려 있으면 효과 없어요. 네, 네. 그 해변에서도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네, 해변가에서 네. 진짜 좋다. 진짜 많아요. 네. 3월달에 그 부산에 갔었는데 네, 어르신들이 맨발로 엄청 걸으신 거예요. 추워 맞아요. 죽겠는데. 맞아. 그래서 아니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음. 저렇게 많이 걸으시나 하면서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아 저는 너무 무지해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방향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모르시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로마 향을 해놓으면은 뭐 기분이 좀 좋아진다거나 향기가 좋아지거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애기들을 아로마로 키우면 네. 굉장히 심신 안정에 도움이 돼. 어. 그리고 질환 발광들을 더해. 초반에 왜냐하면 막 발작적인 애들은 라벤더 같은 거 뿌리면 막 난리 치거든. 근데 그게 극복이 되고 나면 라벤더 한 병울만 베개 밑에 때려줘도 굉장히 순면하거든. 안정감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뭐 ADHD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처음에 되게 힘들잖아, 그 적응하기까지. 근데 그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접근하면 그 시간이 조금 짧아지는 것 같고요. 그 찾아가는 과정이 유독 힘든 아이들이 있고, 그럴 때 네, 있더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또 있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일반 아이들한테 그걸 하면 막 애들이 너무 행복해서 맞아요. 너무 행복해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 오일을 제조해서 쓰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그 아로마들을 다 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라벤더 넣고 뭐 넣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 누굴 선물했는데 그 집 그 돌보는 아이를 갖다 그걸 목욕시키고 싹 발라주면 막 애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자고 밤에 항상 잘 때 깨우고 힘들었다는데 그렇게 아로마가 그렇게 중요해. 저한테 만들어주셨던 그 오일 있잖아요. 그거는 성분이 뭐예요? 성분이 코코넛, 네. 아보카도 오일, 그 다음에 그 휘치아질 토너라는 거, 토너. 그 다음에 알로에, 각종 오일들, 피마자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내가 라벤더 또 뭐 그렇게 일랑일랑 호호바 이런 오일들을 넣는 이런 거야. 에센셜 오일을 추가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오일만 가지고 내가 그 산티아고를 갔다 왔는데 오일을 내가 조금 남은 병들을 다 가져가서 썼거든. 왜냐면 거기는 이제 공항에 안 걸리잖아. 병수 작으니까. 근데 개수는 상관없었으니까. 그래갖고 그걸 가져가서 다 썼는데 갔다 와서 내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야. 왜냐면 나는 선블럭을 못 쓰거든요. 딴 사람들은 거기 자외선, 스페인 자외선이 엄청 세서 선크림 안 발랐어요? 선크림을 나는 못 바른다니까. 별로 안 탔네. 나 요번에는 저기 아무래도 호텔로 다니고 이렇게 된 거지. 그렇구나. 맞아. 산티아고 갔을 때하고 또 틀리지. 그러네요. 산티아고는 뭐 그냥 완전히 햇빛에 노출돼서 하루 종일 걷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근데 뭐 사람들이 막 내가 너무 막 아무것도 말고 막 빨개지니까 사람들이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선크림 내 다리에다 발라주려고 그러고 막 화상 입고 막 그런데 내가 그 오일을 듬뿍듬뿍 발랐거든. 근데 일반 태닝을 하거나 이런 데서 타면 벗겨지잖아. 그렇죠. 건조해서. 근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기도 했는데 그 오일을 그냥 나는 뭐 다른 게 아무것도 갖고 간 게 없이 오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일을 딴 거 샤워하고 오일만 바르고 다닌 거야. 근데 그렇게 떼약볕에서 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피부가 너무 그때부터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 거라니까. 왜냐면 그때 저희 인터뷰 출연할 때가 이제 갔다 오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때 건강에 탔었잖아요. 그때 건강해졌지. 네. 근데 그때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해지면서 그 흑인 여자들 피부처럼 광나는 피부가 된 거야. 피부 결도. 그래서 내가 셀룰라이트도 다 없어지. 어쨌든 다 같이 맞물려졌었지. 근데 갔다 와서 그 오일을 또 이렇게 그때 이제 가을쯤 돼서 그 오일을 또 바르려니까 그것만 발라갖고는 이 피부 보습이 안 되는 거야. 건조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이제 화학 화장품은 못 쓰겠고 그거는 못 쓰겠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그 문숙 씨 저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그분은 그렇게 다 만들어서 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 오일을 얘기를 해줘서 나도 그것들을 다 구비해갖고 이제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넣고 코코넛 오일 녹여서 넣고 그다음에 캐시넛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알로에 넣고 그다음에 휘치아젤 토너 넣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만 해갖고는 이 아로마 효과가 없더라고 또.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아로마 오일을 막 때려 넣은 거지. 때려 넣으니까 그 바를 때마다 막 너무너무 막 맞아요. 행복하지. 그죠. 그 바를 때마다 행복하고 너도 그거 다 떨어졌지. 또 만들 수 있어요. 또 만들어줘야지. 다 주문해놨어 지금.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전한 사람들이 다들 너무 좋은 거야. 저도 약간 음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피부도 이 물질들을 다 우리 몸 안으로 흡수시키고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질들이 괜찮은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 운이 좋게 느끼는 거는 저번에 오셨던 분도 그렇고 이런 분들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은 반응이 엄청 예민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나야 반응은 없지만 내 몸 안에서도 결국에는 비슷한 뭔가 문제가 그렇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전에 그래서 제가 제 군대 선임이 아토피가 진짜 심해가지고 그 사람이 쓰는 화장품 보면서
그거 쓰고 있거든요. 음. 이 사람도 쓰는 거면 내가 써도 괜찮겠다. 근데 또 봐도 이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주는 느낌이 그렇지, 좀 그렇지. 있고 맞아. 아 그렇다면은 야, 어. 그래서 저는 그때 예전에 오셨던 분 샴푸 안 하시는 분 노프 하시는 분 그거 보면서 아 샴푸도 조심스럽겠다. 샴푸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만 샴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은 매일 씻지만 샴푸는 한 번만 써요. 근데 처음엔 안 좋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기름도 안 나오고 사실 막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폼 클렌징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물세수만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화장품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다 그냥 괜찮다 쓰고 있는데 여전히 조심할 것들이 괜찮을 이유가 있겠다. 없지. 그 석유계 화합물이 석유계 그게 다 된 건데 좋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음식처럼 내가 볼 때는 그것도 한 번씩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 그렇죠. 음식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밀라티처럼 설밀라티처럼 샴푸 끊어라. 왜냐하면 건강한 그러다 보면 진짜 건강한 것들이 나올 것 같거든.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무슨 아주 비싼 브랜드에서 나와서 어떤 오일을 들어간 거 이렇게 비싸게 팔지만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오일을 만들어서 나는 이제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오일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한 통을 만들려면 다 많이 주문해야 되잖아. 그러면 한 번 만들면 500ml 통에다가 한 400ml 정도 들어가나? 그렇게 되면 그게 한 15통 정도가 나오거든. 다 조제를 해서 만들면. 근데 그게 다 조제해 놓고 더는 게 아니라 하나에 깔때기를 넣고 저울을 그쵸. 넣고 이렇게 구람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젖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온 집안에다 이제 비닐을 깔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너 그거 엄청 사랑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네. 되게 그래서 힘들게 만드셨네. 그렇게 해서 만들면은 63,000원 그 정도 나오는 거야 원가가. 원가가 왜냐면 내가 사오는 거에 대한 그렇죠. 원가가 그러면 할만한 거지. 왜냐면 이 정도의 퀄리티인데 양이 한참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 누가 사업한다 그러면 아마 50ml에 이건 한 10만 원씩 받을 거다 이렇게 난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은 그렇게 쓰는 거지. 승현님은 어떻게 만드세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고 해서 근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잘 활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성분들이 워낙에 다 쓰려면 정말 그 퍼센트가 다 정해져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많은 걸 첨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